당신이 고양이를 위해 매일 정성스레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아이에게 사랑이 아니라 끔찍한 고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집사님이 우리 고양이는 행복해 라고 확신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 때문에 매일 집안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13가지 중 무려 90%의 집사가 매일 저지르고 있는 이것 니것 살은 고양이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걸 배려라고 착각하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도대체 왜 고양이가 까칠하게 굴었는지, 왜 밤마다 이유 없이 울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며 아이와의 관계가 기적처럼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고양이에게 진짜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의 세상을 바꿔주세요. 수직 성격, 고양이에게 높이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을 찾는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DNA에 깊이 새겨진 생존 본능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마치 우리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듯 고양이에게 수직 공간은 자신의 영토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지휘 본부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굳이 냉장고 위나 책장 꼭대기를 정복하려는 건 콧대 높은 행동이 아니라 난 여기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감을 충전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깔끔한 인테리어를 핑계로 이 소중한 하늘길을 막아버린다면 고양이는 바닥이라는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서울의 좁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환경에서 바닥 생활만 강요받는 고양이는 마치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역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매일 느끼게 되죠. 겉으로는 얌전하게 식빵을 굽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서 있는 조용한 불안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거실 전체를 복잡한 정글짐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창문가에 튼튼한 캣폴 하나를 설치해 바깥 구경을 시켜주거나 기존 책장의 한 칸을 비워 미끄러지지 않는 스크래처 매트를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전망대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 집사님들 사이에서 공간 활용을 위해 많이 쓰는 벽 부착형 선반을 이용해 작은 캐서클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는 그 위를 거닐며 잃어버렸던 야성을 되찾고 눈에 띄게 활기차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결국 고양이에게 높이란 곧 자존감이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높은 곳에서 느긋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안정되는 순간 집안의 공기 자체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텐데 사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을 괴롭히는 건 비단 이런 공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안 가득 채우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양이에게는 마치 고문과도 같은 강렬한 자극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냄새에 보이지 않는 고문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무려 14배나 예리하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퇴근 후 힐링을 위해 켜는 은은한 아로마, 양초나 상큼한 레몬향 디렉터는 고양이에게는 마치 커다란 확성기를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참기 힘든 감각적 폭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퍼진 인공적인 향기들은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남겨둔 소중한 채취를 지워버려 아이들이 집 안에서도 길을 잃은 것 같은 혼란을 느끼게 만들죠. 특히 시트러스 계열의 세정제나 강한 향수는 고양이에게 단순히 싫은 냄새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밖에서 다른 동물을 만지고 돌아와 그 냄새를 묻힌 채 아이를 안으려 한다면 고양이는 사랑하는 집사가 아닌 낯선 침입자의 냄새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경계태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자신의 안식처인 집 안에서도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항상 신경이 곤두선 차에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을 최대한 무취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양이가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서만 향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전체에 디퓨저를 놓는 대신 화장실이나 현관 쪽에만 배치하고 고양이가 주로 머무는 침실이나 캣타워 주변은 향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식이죠. 세제 또한 향이 없는 무향 제품이나 고양이에게 안전한 천연 성분 위주로 선택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의 코를 보호하는 진정한 배려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가 이토록 큰 스트레스를 준다면 우리가 매일 해주는 놀이는 어떨까요? 사실 고양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시작한 장난이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빼먹는 실수를 우리 집사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좌절된 사냥의 굴레 레이저 포인터의 빨간 점을 쫓아 거실을 종횡무진 누비는 고양이의 모습은 참 귀엽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사냥은 추격으로 시작해 반드시 먹잇감을 발톱으로 움켜쥐는 포획의 촉감으로 끝이 나야 생물학적인 만족감이 충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이저는 아무리 날쌔게 덮쳐도 결코 잡을 수 없는 허상일 뿐이라 고양이는 끝내 보상을 얻지 못한 채 허탈감과 극심한 신경질적 에너지만 쌓이게 됩니다. 이런 좌절감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사냥 자체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반대로 잡히지 않는 빛에 집착하며 강박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잡지 못할까? 라는 무력감은 고양이를 무능한 포식자로 느끼게 만들어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곧 무기력증이나 원인 모를 공격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놀이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어야지 결코 아이에게 실패의 경험을 학습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레이저 놀이를 즐긴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낚싯대 장난감이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인형으로 교체해서 아이가 직접 손맛들 보게 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깃털 낚싯대를 흔들다가 고양이가 낚아챘을 때 억지로 뺏지 말고 잠시 동안 물고 뜯으며 승리감을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놀이가 끝난 직후에는 맛있는 간식을 한 조각 급여해 사냥 성공 후 먹이를 먹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면 아이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본 고양이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단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곤 하죠. 하지만 집사에 넘치는 사랑이 때로는 이 소중한 휴식 시간마저 방해하며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가장 깊은 평온을 누려야 할 순간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휴식의 침해, 우리 집사님들, 퇴근하고 돌아와 곤히 잠든 고양이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고양이는 사람과 달리 하루에도 여러 번 짧고 깊게 자는 다상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생체 리듬을 조절한답니다. 꿀맛 같은 단잠에 빠진 아이를 너무 귀엽다는 이유로 억지로 깨워 품에 안거나 쓰다듬는 건 비유하자면 밤샘 근무 후 겨우 잠든 친구를 흔들어 깨워 나랑 놀자라고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런 배려 없는 스킨십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하기 쉬운데 이는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휴식이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방해받는 일이 잦아지면 아이는 집사가 다가오면 내 휴식이 끝난다 라는 부정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오히려 집사를 피해 구석진 곳으로 숨어버리는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아이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 공간과 시간을 지켜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눈을 질금 감고 자고 있을 때는 아무리 만지고 싶어도 꾹 참고 스스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집사 매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와 교감을 나누고 싶다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고 그루밍을 시작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며 다가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마치 잘 잤어? 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듯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기다림이 고양이에게는
집사가 나를 존중해준다는 가장 큰 신뢰의 신호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어난 고양이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만의 은밀한 장소일 텐데, 사실 이 공간이 깨끗하지 못하면 고양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담긴 아주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청결은 곧 안전. 고양이에게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건 우리 사람이 느끼는 불결함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비상 상황과도 같습니다. 야생에서의 고양이는 자신의 배설물 냄새가 포식자에게 노출될까봐 흔적을 철저히 숨기는 습성이 있는데, 화장실이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탄로날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결국 꽉 찬 화장실을 마주한 고양이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매일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점은 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고양이가 소변을 참게 되어 비뇨기계 질환을 앓거나 혹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침대나 카페트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집사를 골탕 먹이려는 복수가 아니라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기가 너무 무서워요 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인 셈이죠. 향기가 강한 모래를 써서 냄새를 덮으려 하는 것도 고양이에게는 인공적인 향 뒤에 숨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될 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고양이 수프레임1 법칙에 따라 화장실 개수를 넉넉히 배치하고 최소 하루 2번은 감자와 맛동산을 캐내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 구조상 화장실을 베란다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 너무 춥거나 이동 경로가 불편하면 아이들이 이용을 꺼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모래 역시 향이 없는 벤토나이트나 아이가 선호하는 부드러운 질감을 찾아주어 화장실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하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성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했다면 이제 고양이의 마음을 여는 마지막 단계인 스킨십에 대해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배를 보이고 누워 있으면 당연히 만져줘라는 신호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고양이만의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접촉의 문법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스킨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접촉의 언어, 우리 집사님들. 고양이가 발라당 누워서 보드라운 배를 보여주면 어서 만져달라는 신호로 알고 손부터 나가시죠? 하지만 이건 사실 너를 그만큼 믿어 라는 신뢰의 표시이지 꼭 만져달라는 허락은 아니랍니다. 고양이에게 배는 가장 취약한 급소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덥석 만지면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 앞발을 휘두르거나 깨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고양이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섬세한 언어를 오해해서 생기는 슬픈 엇박자라고 볼 수 있죠. 강아지처럼 온몸을 주무르는 식의 스킨십은 고양이에게 애정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억지로 무릎에 앉히거나 꽉 껴안는 행동은 고양이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 아이들은 집사 손 거저 나를 가두는 갈고리라고 인식하게 될지도 몰라요. 진정한 교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먼저 다가와 머리를 부딪히거나 곁에 머물 때 그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응답해주는 인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진짜 좋아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주로 턱 밑이나 뺨, 그리고 귀 사이처럼 스스로 그루밍하기 힘든 얼굴 주변을 손가락 끝으로 살살 긁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엄마 고양이가 핥아주듯 부드럽게 결을 따라 만져주면 아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최고의 만족감을 표현할 거예요. 만약 꼬리를 탁탁 치거나 귀를 뒤로 눕힌다면 이제 그만해 라는 신호이니, 그때 즉시 손을 떼주는 절제가 고양이와의 의리를 지키는 집사의 품격입니다. 이렇게 스킨십의 예절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집안의 평화를 깨는 불청객, 소음에 대한 대처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 가전이나 일상의 대화 소리가 고양이에게는 마치 천둥 번개가
머리 위에서 치는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음의 카오스 고양이의 청력은 인간이 듣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고주파음까지 잡아낼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예민합니다. 우리가 청소기를 돌리거나 TV 볼륨을 높이고 혹은 가족들끼리 조금 큰 소리로 대화할 때 고양이가 쏘스라치게 놀라 숨어버리는 건 그들에게 그 소리가 실제 육체적인 통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공사 소리는 고양이에게 피할 곳 없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듯한 심리적 고립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 공해 속에 노출된 고양이는 겉으로는 적응한 듯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치가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이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굉금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지대로 인식되는 순간, 고양이는 24시간 내내 뜬 눈으로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죠. 이런 불안은 결국 면역력 저하나 탈모, 과도한 그루밍 같은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며 아이의 삶의 질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집안의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고양이를 위한 저소음 구역을 하나쯤 마련해 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는 아이를 다른 방으로 대피시키고 문을 닫아 소음을 차단해 주거나 평소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고양이 전용 힐링 음악을 약하게 틀어주어 화이트 노이즈 효과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사소하게는 방문을 쾅 닫지 않는 습관 하나가 고양이에게는 여기선 안심하고 쉬어도 돼 라는 집사의 따뜻한 약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보다 고양이를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건 익숙했던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입니다. 고양이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루틴의 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심코 바꾼 거실의 가구 배치나 사료 한 봉지가 아이에게는 어떤 대혼란을 불러오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상의 배신 우리 집사님들, 기분 전환을 위해 거실 가구 배치를 싹 바꾸거나 아이에게 더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어 갑자기 브랜드를 바꾼 적 있으시죠? 사실 사람에게는 신선한 변화일지 몰라도 고양이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고양이는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 속에서 주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는 지극히 보수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캣타워가 있던 자리에 갑자기 낯선 식탁이 놓여 있거나 늘 먹던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고양이는 자기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역 불감증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소화불량이나 배변 실수 같은 신체적인 거부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고양이에게 서프라이즈는 즐거움이 아니라 일상을 파괴하는 일종의 배신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마치 아주 느린 슬로 비디오처럼 서서히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료를 바꿀 때는 기존 사료에 새 사료를 아주 소량씩 7일에서 10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섞어주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수적이죠. 가구 배치를 바꿀 때도 아이가 좋아하는 냄새가 배어있는 담요나 스크래처는 그대로 두어 시각적으로는 바뀌었을지언정 후각적으로는 여전히 익숙한 내 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안정을 되찾아준 집사에게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을 건네곤 합니다. 아마 많은 집사님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찰나의 순간, 고양이가 여러분을 빤히 바라보며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 뜨는 그 행동 속에 담긴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고양이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랍니다. 침묵의 사랑 고백. 고양이가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아주 천천히 깜빡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눈키스라고 불리는 행동으로 야생의 포식자였던 고양이가 상대 앞에서 눈을 감는다는 건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내 생명을 네 손에 맡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집사님이 이 소중한 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반대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빤히 쳐다보며 아이를 긴장시키곤 하죠. 고양이 세계에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도전이나 공격을 의미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앞서 아이를 빤히 응시하는 건 고양이 입장에서는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죠. 아이의 눈키스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시선 처리로 응답하는 건 연인이 건네는 사랑한다는 고백에 무표정으로 화답하는 것만큼이나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가 눈을 천천히 깜빡여준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 라고 답해보세요. 이 짧은 눈맞춤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고양이의 불안을 잠재우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겁니다. 사랑해 라고 직접 말하는 대신 고양이의 언어로 응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고양이가 단순히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고양이를 독립적이라는 핑계로 방치하거나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시선들이 존재하죠. 고양이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반려동물 그 이상의 존재. 우리 집사님들 혹시 고양이를 손이 덜 가는 영리한 룸메이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사실은 집사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아주 섬세한 사회적 존재랍니다. 단순히 사료를 채워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는 것만으로 집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순간 고양이는 집 안이라는 좁은 세상 속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채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족의 대화에서 소외되거나 투명 취급을 당할 때 고양이가 느끼는 상실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무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길 원하며 집사가 퇴근했을 때 건네는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도 하죠. 고양이를 인테리어의 일부나 독립적인 가구처럼 방치하는 것은 아이의 심장에 보이지 않는 멍을 남기는 일과 같습니다. 진정한 반려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퇴근 후 15분 동안 아이의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조용히 말을 건네거나 요리를 할 때 곁에 다가온 아이에게 재료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소소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마치 오늘 저녁은 이거야, 너도 궁금하지? 라고 물어보듯 말이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일 때 고양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소통하려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가 마련해준 환경 자체가 아이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자극도 없는 정체된 공간은 호기심 많은 사냥꾼인 고양이에게는 창문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거든요. 우리 아이의 눈빛이 어느 날부터인가 흐릿해졌다면 그건 어쩌면 집안이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체된 환경의 고독 고양이에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집안은 마치 매일 똑같은 영화만 무한 반복해서 봐야 하는 영화관과 같습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매 순간 바람의 냄새를 맡고 나무잎의 흔들림을 관찰하며 뇌를 끊임없이 회전시키지만 평범한 아파트의 거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정지 화면일 뿐이죠. 이런 환경에서 고양이는 지독한 권태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정신적인 노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무기력증이라는 무서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심심함에 지친 고양이는 의미 없는 오버그루밍으로 자신의 털을 뽑거나 밤늦게 이유 없이 벽을 타고 달리는 우다다를 통해 억눌린 에너지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장난기가 넘쳐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제발 나를 좀 자극해줘 라는 절박한 비명일 가능성이 커요. 아무런 도전 과제가 없는 삶은 고양이의 본능을 잠재우고
결국은 사료만 축내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어 아이의 생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아이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먹이 퍼즐이나 노즈워크, 장난감을 활용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료를 그냥 그릇에 담아주는 대신 구멍 뚫린 공 안에 넣어 직접 굴려 먹게 하거나 창가에 새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모이통을 설치해 고양이 전용 TV를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이렇게 작은 두뇌 회전의 기회만 주어도 고양이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생기 넘치는 눈빛을 되찾으며 집안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인 배려 속에서도 고양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의외의 복병이 집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을 때 옆에 있던 고양이가 느끼는 기묘한 공포는 집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주제 12. 거울 속의 시각적 충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는 우리와 달리 어떤 고양이들에게 거울은 정체 모를 침입자가 나타나는 소름 끼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거울 속의 형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그 낯선 존재가 냄새도 나지 않으면서 자신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곤 하죠. 마치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일 한복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시자와 마주치고 있는 듯한 기괴한 공포를 느끼는 셈입니다. 이런 시각적 충돌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잔뜩 긴장하거나 털을 세우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희미한 불빛 속에서 거울 속 유령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는 경험은 아이에게 만성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어 집안의 특정 구역을 아예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집사는 그저 인테리어로 둔 거울이지만 고양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피곤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거울을 보며 하악질을 하거나 유독 경계하는 편이라면 고양이의 눈높이에 있는 전신 거울의 하단부를 시트지나 불투명한 천으로 가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자주 머무는 캣타워나 쉼터 바로 맞은편에 큰 거울이 있다면 위치를 옮겨주는 것이 좋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주어 그 존재를 긍정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훈련을 병행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시야의 차단만으로도 아이는 비로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적인 불안보다 고양이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공간이 가로막혀 있을 때 느끼는 단절감입니다. 고양이는 집안의 모든 공간을 연결된 하나의 영토로 인식하는데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닫힌 문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닫힌 문이라는 장벽. 고양이에게 집안의 닫힌 문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 일부가 잘려나간 것 같은 심각한 심리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수시로 순찰하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굳게 닫힌 문은 그 순찰 경로를 차단하고 저 너머에 위험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문 앞에서 서럽게 울거나 문틈을 긁어대는 행위는 결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온전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몸부림인 거죠. 특히 집사와 함께 있고 싶은 분리불안이 있는 고양이에게 닫힌 방문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차단막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합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집사의 목소리나 소음은 들리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양이는 극도의 소외감과 함께 영역의 통제권을 잃었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문 근처에 소변 실수를 하거나 발톱이 상할 정도로 문을 긁는 등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아이의 정서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프라이버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방문을 조금씩 열어두어 고양이가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행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냉난방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면 문 하단에 고양이 전용 출입구인
캣도어를 설치해 주는 것이 고양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죠. 방문 하나만 활짝 열어주어도 고양이는 집 안 전체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훨씬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태도로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13가지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나요? 혹시 설마 이것까지? 라고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진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 고양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너의 언어를 이해하겠노라고 따뜻한 눈키스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고양이에게는 온 세상이 바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소통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고양이가 더 이상 소리 없이 울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는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